아,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네. 잘 먹겠습니다. 아, 마시겠습니다. 오늘 당연히 아니고 시식하고 이게 마시지만 마시고 그 주문을 많이 하셔야 될 걸요. 처음에 그 오시는 분들을 면면히 보니까 좀 쉽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자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보고 이거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이거 곤란한데 그 다음에 또 아까 또 조금 전에 선이가 와가지고 몇 타인지 보고 왔는데 내가 마음을 좀 닦아야 되는데 내 마음도 잘 못 닦는데 이걸 내가 해가 되나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과 저는 이제 통역을 해서 이제 처음에 저런 이제 또 제 대한 개인 관심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주로 통역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학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통역하면은 이제 직업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가급적이면 없애고 그대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로지 내 생각을 빼고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100% 전달하는 훈련만 주로 하다 보니까 네 생각이 뭐냐 하면은 생각이 없는데요. 주로 통역할 때 하는 사람들은 북한 김정은 통역하다가 죽은 사람 있잖아요. 이번에 그 트럼프하고 사건이 잘못되어 가지고 책임지고 물려간다거나 이런 사람들 이제 이 통역 같은 거 잘못하면은 북한에서는 목숨이 날아가죠. 그리고 또 옛날에 우리나라의 부산에서 아펙 정상회담 할 때 제 제자하고 다른 사람이 부산에서 아펙 정상회담 할 때 통역이 2명 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바로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한마디를 했는데 그 2명의 이제 인턴으로 2명으로 간 직원 2명이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I beg your pardon 뭔데요 이런 말 하다가 그 다음에 내 오지 마라. 이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급들이 지금 정상회담 할 때, 지금 내가 밑에 있는 직원이 미국에서 바로 국무성에 날아온 직원이 한마디 딱 뱉었는데, 그걸 바로 실행이 안 되고, I beg your pardon 하다가 바로 내일 you're not coming tomorrow.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듣고 바로 실행했던 사람은 이제 그 다음날 출근했고, 제자는 출근했고, 이제 그런 일만 주로 하다 보니까 누가 저한테 네 생각이 뭐냐 하면은 저는 생각이 별로 없는데요 하는 그런 일만 하고 또 이제 학원을 하면서 주로 이제 제 다룬 교재들은 주로 뭐만 다루냐면은 주로 가장 제가 이제 학원으로 이제 일을 바꾸면서 이제 왜냐하면 통역하면은 이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통역하면은 나중에는 브레인이 녹아내려 멜다운이 오거든, 사실은. 특히 인도 가서 이렇게 일할 때는 진짜 너무 일이 힘들고 또 이렇게 밑에 일하는 터프한 보스를 만나면은 비즈니스맨들은 보면은 아주 강인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공항에서 자고 그 다음날 가서 일 보고 통역하고 또 그 다음날 또 공항에서 자고 밤에 자고 그 다음날 일하고 이러면은 이제 서서 이제 거의 조는 상태가 되고 그래가지고 틀리면은 뒤에서 발로 차고 화장실에 끌고 가서 선배가 때리고 이런 일도 있고 이러니까 또 조금만 틀리면은 또 실수하면은 계약에 계약에 문제가 생기면은 물어줘야 되니까 그런 세계가 좀 나오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강의를 주로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내 체력으로 이건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학원을 하자. 건물을 지금 있는 그 학원에서 건물을 사서 이제 학원을 하면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수업을 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어를 잘하는 선생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 해도 됩니까?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는 처음에 학원을 시작할 때는 주말에만 하자.
주말에만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지금은 주말 수업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내가 하기 전에는 주말 수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태를 어떻게 내가 돌파할까 하다가 이게 남들이 하지 않는 거는 뭘까 하니까 이제 주말 수업을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주말 수업 중에 그럼 교재를 뭘 할까? 일반적인 걸 할까? 하다가 아무도 하지 않는 독해 수업을 해보자.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이코노미스를 한번 해보자. 하면은 그다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코노미스를 아무도 안 읽었으니까 전문 주로 교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전공하는 사람들만 조금씩 보고 하니까 그래 이코노미스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해볼까 하다가 이제 이코노미스 수업을 이제 한 20년 넘게 계속 이코노미스 가지고 주말에 수업을 하고 하면서 이제 너무 어려우니까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본 게 이걸 그래서 쉽게 하자. 그래서 가장 이코노미스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을 계속 연구하다가 뭐 그래 지금까지 왔고 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학원을 또 시작하게 된 거는 내가 이걸 내 왜 할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영어를 뭐 업으로 할까? 그때 이제 내가 세운 목표가 뭐냐 하면은 그전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내가 싱가포르에 통역하러 가면서 가보니까 이 싱가포르에 갔을 때 젊을 때 가보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영어가 별로 안 되네 라는 생각을 그때 내가 젊을 때 했었는데 근데 싱가포르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다시 이렇게 싱가포르 가거나 월남에 가서 일하러 가서 보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영어를 잘하고 그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표현 자체가 완전히 수화된 표현을 쓰고 옛날 내가 젊을 때는 싱가포르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 좀 부자연스러운 언어들이 많았는데 영어 꼭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원에서 영어 배우듯이 했는데 한 세대가 지나니까 싱가포르 사람들이 너무 유창하게 완전히 브레인이 반은 영어, 반은 중국어로 완전히 변신했더라고. 그러면서 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그렇게 이렇게 교육을 하면은 싱가포르 사람들이 그때 인구가 한 300~400만이 될까 그러던데 부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무직에서 영어만 쓰는 학원을 하고 기숙사를 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또 어린이 학원을 좀 여러 가지를 하면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중단되는 그런 사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학원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 공부에 관심을 두게 된 거는 아까 학원 이야기인데 학원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이제 직장에 가면은 지금은 보면은 직장에 부산 근교에나 우리나라에 직장 가면은 대부분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보통 인터뷰할 때 무조 학원에서 공부했다 이러면은 보통 영어 잘하겠네. 인터뷰 영어는 책 안 해도 되겠네 라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인식이 된 것 같아요. 됐는데 하루는 참 오래됐는데 어떤 여학생이 막 학원에 들어와가지고 로비에서 있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여자가 와길래 가만히 보니까 옛날 학생이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고 다시 물어보니까 이제 울산에 사는데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부산대학교 앞을 방황하다가 술을 마시고 아침에 그래 갈 데가 없고 하니까 들어왔다. 그때 어쨌든 그래 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잘해서 사회 나가서 돈을 벌어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나면은 그런 어떤 가정 갈등이나 이혼 같은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부딪히니까 사정없이 인생은 무너지더라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은 그래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취직한 그 다음 날 회사에 딱 가니까 자기의 그 팀장이 내일부터 오지 마.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사건들을 가만히 겪으면서, 학생들한테 그냥 영어 공부만 시킬 일이 아니고, 그래, 어떤 그런 마음을,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마음 자세나,
마음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만 가지고 인생을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한 5, 6년 전부터 금요일 날 새벽에, 그전에부터 이제 계속은 해왔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음 공부하는 그런 수업을, 이렇게 옛날에 김도환 법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주말에 학생들 불러 모아서 계속 훈련하신 것처럼 거기에 착안을 해서 금요일 날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불러서 이제 저희들은 기숙사가 있으니까 새벽에 불러서 그 학생들에게 6시부터 와서 한 2시간 동안 이제 그런 책을 읽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오전에 자기 생각들을 발표하게 해서 계속 자기의 마음 관리법 또는 뭐 마음 들여다보는 방법 또는 명상하는 방법 또는 뭐 그런 방법들을 계속 쭉 가르치면서 이제 좀 직장에 가서도 그걸 활용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런 왜냐하면은 어떤 학생이 보면은 기숙사에도 있고 병원에도 일하고 병원에서 일하고 기숙사에도 있는 그 학생 한 명이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보면 편지 같은 건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음 공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학원에서는 그런 마음 하는 것들을 보면 회사 사람 항상 이제 직장인들이 가서 보면은 어떤 회사가 이제 거기 상장 폐지되어 가지고 그 회사에서 계속 모든 사람 직원이 떠나는데 자기는 혼자 남아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자기 마음 관리하는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생들은 부경대학 다니는 학생인데 뭐냐면은 이래 축제 기간인데 원래 수업이 없어야 되는데 한 교수님이 3시간짜리 연강 수업을 한다고 그래 통제했다. 그 순간 화가 솟구쳤다. 짜증과 불만이 가득 찬 채로 수업을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금요일 날 수업을 듣다 보니까 그 순간 내 마음 생태가 보이고 제가 정한 스케줄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났다는 게 보였다. 그리고 참 웃기게도 교수님이 정하는 건데 제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면 어떤 상대도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라는 게 보였다. 이런 어떤 당면한 학생들이나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직장 다니는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은 이런 당면한 이 삶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자주 부딪히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김도환 쌤 덕분에 내가 평생을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 그런 어떤 이 종교적인 훈련과 이런 거를 해왔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이렇게 경전을 많이 읽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산에 가서 뭐 수행을 하고 그냥 온갖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이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축제 기간 내 수업이 없다고 했는데 교수님이 3시간짜리 연강 수업하는 그 순간에 화가 솟구쳤다. 그때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당면한 지금 이 순간에 올라오는 이 화가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요새 애들은 특히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자기 문제를 감당이 안 되는.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내가 처음으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새 애들은 또 세대도 다르니까 며칠 전에 학생이 한 명이 부산대학교 학생인데 내 수업 듣더니 그래가지고 내 수업 듣고 나서 그 쌤 덕분에 점수가 정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삼성에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어요 하다가 갑자기 내 수업을 듣고 그날 내가 수업 시간에 예문을 영어로 들었는데 그 예문을 듣고 이 친구가 빡친 거예요. 학생이 빡쳐가지고 이제 나한테 편지를 써서 뭐라고 썼냐면은 보자 옛날에 침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수업 시간에 쓴 표현이 마음에 안 든다.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내한테 보내도 하고 이렇게 학생들이 요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학생이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이제 고발, 저는 고발이 좀 익숙하거든요. 학부모들도 고발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새 학생들이 있는 그 고민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쓴 표현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영어 표현이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당신은 사과문을 써라. 사과문을 내가 정중하게 써서 그래 보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 학생들의 요새 보면은 대부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분노. 분노가 이렇게 제어가 안 되는 거. 아까처럼 결혼해가지고 살다가 이혼하고 와서 분노가 제어가 안 돼가지고 학원에 와서 괴로워하고, 그래 내가 학원에 하는 일들을 단순하게 영어 수업만 할 일이 아니고, 이렇게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 분노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평생을 생각했지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더욱더 이렇게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섞였는데,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제목을, 그래 내가 그래서 금강경을 제가 집중적으로, 물론 금강경에 대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그거는 이제 김도환 법사님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수업을 들을 때 김도환 선생님께서 칠판에다가 무주상 보시를 적었다. 무주상 보시를 적었는데, 그때 저는 항상 김도환 선생님을 생각하면은 무주상 보시만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종교를 물으라 이러면은 나는 종교를 묻는다. 불교 절이 다닌다 아니고, 저는 무주상 보시를 종교라고 생각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밖에서 사회생활 할 때 물으면은 종교가 있느냐 이러면은 나는 무주상 보시가 종교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김도환 선생님께서 무주상 보시를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 그걸 가지고 이 고등학교 때, 오늘 왜 한영찬 선배님 오신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한테 내가 더 못자네. 한영찬 선배가 옛날에 은행나무 갔을 때, 저보고 하는, 그때도 이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으니까, 한영찬 선배님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말이야, 그때 고등학교 때 끌려갔는가, 대학교 때 갔는데, 이 사람이 금강경에 대해서 잘 안다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소개를 시켰다고.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말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 그 다음에 저는 평생을 영어 공부하고 금강경 읽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김도환 법사님이 말씀하신 그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려고 하고. 그 외에는 별로 제 인생에 있어서 특별하게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할 것도 없는데, 그걸 우연히 현주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게 와서 한번 해보라 이래 된 건데, 이야기는 또 이야기가 제가 두서없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원래 이야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이야기 된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재밌게 하도록 현주가 부탁을 해서 그러니까 앞에 하신 원명 교수님이 좀 어렵게 쉽게 했다 해가지고 나도 좀 쉽게 좀 재밌게 해보자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럼 영어를 다 잊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How are you라고 물었을 때 가장 부자연스러운 답은? 아니 영어 저 못하는 사람 물어요. 영어 오래 한지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하고 공부 안 한 사람이 답해야지. 아니, 가장 부자연스러운 답. Let's pick the most natural answer.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 다음에 I'm doing great. Not bad at all. 자,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선희 선배. 영어를 전혀 못하게 되죠. 아니, 중학교 때 영어잖아요, 저거. How are you? How are you 하면 어릴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우잖아요. How are you? 그 다음 How are you 하면 질문한 사람이 의도를 볼 때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질문, 이렇게 답하면은 가장 안 자연스러운 답이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저렇게 배우잖아요. 한국 사람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보면. 그 옛날 유명한 조크 있잖아요. 영어 공부 처음 할 때. 그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How are you? 하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뭐 답했다는 그 유치한 조크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저런데 미국 사람들 저 물어보면 잘 몰라요. 왜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부자연스러워. 한국 사람도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왜 하면 안 되지? 우리 저래 배웠잖아. 왜 부자연스러운 거야? 그 다음에 내려가는 거 어떻게 내려가는 거? 저래 배웠잖아. 이거, 이게, 그 다음에 한번, 여기 보면은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가볍게 재밌게 하려고 했을 때 만들어 놓은 건데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다른 여성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You really think you can walk around the gym wearing that? What? Your top. Do you really think you can walk around the gym wearing that? My top? Your boots are hanging out. We're in a public place. Can you be respectful? Are you kidding me? No, we're in a public place. Do you not see everyone around you? No one has to be looking at your boots hanging out. I'm fine, thank you. Well, I don't think you are. Okay, bye. Whatever, put a shirt on next time. 이제 막 가슴을 다 드러내놓고 이제 운동하고 있으니까 옆에 사람이 막 I don't like it, 불편하다. 좀 다음에 좀 듣고 온나 이렇게 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지 조금 전에 들을 때 I'm fine, thank you. I'm fine, thank you. 이게 사실은 뉘앙스가 뭐냐면 나 괜찮거든. 내 괜찮거든. I'm fine, thank you라는 말은 거의 대부분 상황에서 저런 상황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언어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사회적인 맥락 속에서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건데 우리는 많은 거야. 어떤 미국에 뭐 우리나라의 유명한 교수가 미국에 갔겠죠. 가가지고 미국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뭐 저런 표현을 듣고 왔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실어보자. 아마 옛날에 누군가 그랬겠죠. 아니면 또 미국에서 저렇게 옛날에는 어릴 때는 쓸 수 있었을 거고. 근데 이것들도 역시 언어는 사회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표현은 생로병사를, 인간도 생로병사를 겪는 것처럼 언어도 생로병사를 겪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다 틀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 틀딱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영어 공부를 계속 하기를 오늘 다룬 이야기가 또 오늘 다룬 그 이카노미에서 나온 기사가 뭐냐면은 being bilingual, good for your brain.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브레인이 좋다. 노인 치매에 4년을 이렇게 perhaps around 4 years, 4년을 이렇게 늦게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노인 디멘시아가 시작된다. 여러분들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면 선희 언니도 영어 공부를 좀 하시면은 아마 디멘시아가 상당히 늦게 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기대 보면 또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뭐 수업시간에 나오는 기사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저도 이제 계속 영어 공부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끝없이 언어는 변하니까 이게 언어도 생로병사 하듯이 끝없이 표현이 변하고 의미가 변하고 그러니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것도 뭐 실제로 잘못하면은 뭐 나 괜찮거든 좀 아닥하라고 뭐 이런 정도 뉘앙스죠. 그래서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무조건 일단 만나면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잘못 발음을 그렇게 하면은 거의 아닥에 가까워. 나 괜찮거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이런 느낌이 더 센다는 거를. 이런 저런. 근데 미국 사람들도 저걸 잘 몰라요. 세월이 지나도 자기들이 왜 그렇게 안 쓰는지를. 그게 재밌으라고 한국어. 그다음에 상황별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 동료가 피곤해 보일 때 안 쓰는 말. 한국 사람들 인사가 뭐야? 아니지. You look tired.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 인사예요, 인사. 그러니까 you look tired. 우리가 뭐 밥 먹었습니까? How are you 해당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한국 사람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you look tired. 직장에서 자주 우리는 you look tired. 그 말은 한국 사람은 관심이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인데 You look tired. 이렇게 하면은 들을 때 이 사람이 미쳤나?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왜 하지? 했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자주 쓰고 예전에 지하철 타니까
어떤 이 학생이 두 명이서 외국인하고 앉아 있는데 이제 외국인이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사진을 보니까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좀 몸집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반사적으로 20초같이 뭐가 튀어나오면은 Hey, you look fat here. 이렇게 뚱뚱하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표현이 안 좋은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의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 you look tired라는 말이나 you look fat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말을 너무 습관적으로 쓴다. 저것도 역시 이제 언어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은 문화적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그 언어 표현을 규제한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명한 통역하는 재미는 이런 거. 김영삼은 통역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은 사투리를 쓰는데 밑에 있는 비서들이 일단 한국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일단 문제가 생겨.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또 김영삼 또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유명하냐면은 야 네가 알아들어야지. 네가 내 말 알아들어야지. 네가 부산말을 배워라. 네가 통역말을 네가 배우든지 해라 했는데 김영삼이 클린턴이 대통령이 왔을 때 두 번째 만날 때 나온 이야기. 김영삼이 클린턴한테 반가워서 이게 누구 이랬는데 그때 김영삼이 영어로 했어요. 영어를 저건 할 줄 안다 생각한 거지. 뭐라 했을까 이게? 누가 했을까 이게? 누가 어떻게 했냐면은 답은 1번 했겠지. 그래가지고 클린턴이 두 번째 보는데 네 누구 이 말로 되잖아. 네 누구야? Who are? 근데 그 비서가 물어보니까 이게 반가워서 한 말이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다시 3번을 고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대통령은 재미삼아 한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이때 통역한 사람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제 김영삼이 선물을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대도무문을 통역을 했는데 뭐라 했을까요? 큰 길은 문이 없다. 대도무문.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고 가정했을 때. 2번으로 뭘 하고 싶어요? 2번으로. 순서로 다 했어요. 1번, 2번, 3번. 1번을 했는데, 전혀 클린턴이 감이 없고, 2번을 했는데, 얼굴 표정이 안 변하고, 3번을 하니까 박장대소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저런 표현은 영어에 없습니다. 저런 표현은 영어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순간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돌이켜 보았을 때 바로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입니다. 저 말하고 나서 와 클린턴이 막 박수를 치고 재미있게 웃었다는 말을 하네요. 이제 이 한문을 영어로 바꿀 때 또 한문을 쉽게 이해할 때 직역은 절대로 통하는 법은 없다. 직역은 되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까처럼 시대가 지나고 그 다음에 시대 정신이 지나고 그리고 시대 정신이 지나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제가 양산을 두고 다니니까 학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에스트로겐 남이네요 이러더라고. 요새는 좀 우산 들고 다니는 남자를 에스트로겐 남이라고 부른다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알잖아요. 에스트로겐을 이제 줄여가지고 에스트로겐 남 이렇게. 요새는 좀 남자가 여성적인 남자 이렇게 하면은 또 양산 들고 다니면은 에스트로겐 남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은 이 영어와 한국말이 합쳐져서 새로운 개념을 낳고 그리고 이 단어도 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될 거고. 이런 어떤 언어적인 그런 변화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넬슨 만델라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거기 닭의 목을 졸라도 동은 튼다라는 말을 이제 했는데 이 통역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넬슨 만델라가 아주 이 표현을 듣고 외워서 갔다. 너무 감동받아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strangle the rooster 하면은 steal the dawn. 새벽이 온다 영어로는 동사 뭘까요? 뭘까? 그냥 재미삼아 이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시험에도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새벽은 온다? break죠. break. 새벽은 온다. 그게 이제 새벽은 깨어진다. 라고 하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기 아침을 breakfast라고 하는 게 밤새도록 굶어 있는 fast한 거를 단식한 거를 깨니까 breakfast라는 표현이 생긴 건데 새벽은 온다. breaks. 그래서 그 다음에 금강경에 나오는 그 항복기심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항복기심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제가 볼 때 한자에 의지해가지고 마음을 항복시키다. 마음을 항복시키다. 이렇게 하면은 영어로 하면은 control the mind. 마음을 컨트롤시키다. 라는 말로 하는데 사실은 이 마음을 컨트롤 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분노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항복기심, 그러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 항복기심이라는 말은, 항복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항복기심을 번역하면은 마음을 항복하다 이렇게 하면은 타동사가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어를 이제 그걸 영어로 읽어보면은 항복이라는 말은 저럴 때 사실은 제일 좋은 단어가 영어로 나올 때는 surrender라는 단어가 나와요. 항복, 이 surrender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영어로 찾아보면은 항복하다, 항복받다 이런 말인데 그럼 영어로 지금 나의 마음을 항복받다가 아니고 surrender라는 단어의 그 산스크리트나 또는 그 영어 단어에서나 surrender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내 마음을 비우다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분들에 나오는 letting go라는 말에 가까운데 surrender라는 말은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 empty라는 말을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좀 뭐 관계 있느냐 하면은 저기 뒤에 보면은 제가 다른 단어 저 재미삼아 이것도 좀 이따 이야기하고 재미삼아 혹시나 타고 올지 안 타고 올지 모르지만